요즘 금리와 증시가 움직이고 있죠. 미국에서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백신 효과가 나타나나 싶어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지만 당장 시중 금리가 움직이면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품귀 현상,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못 만들 정도인데 이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현지 언론인 연결돼 있습니다. 손재근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뉴욕 증시 변동이 많았는데 미국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떠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예, 지난주 뉴욕 증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국채금리가 급등락에 연동이 되면서 약세장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 1.8%, S&P 500은 2.5%, 나스닥은 4.9% 각각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에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4거래일 한때 5.5%까지 하락하면서 투매 현상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약세장이 나타난 이유는요, 국채금리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 한때 1.6%를 웃돌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너무 올랐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자산의 일부를 안전자산인 국채로 이전한 것이 원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기는 지금 불황인데요. 주가는 많이 올랐죠. 이는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주가는 실물 경기에 약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즉 백신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도 문을 열고 있고 학교도 다시 등교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가 살아나면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그래서 시중 금리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 하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시중에 돈이 넘치고 거시경제 지표들이 물가 상승의 신호를 보이면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압박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불안감이 투자자를 조금씩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3월인데요. 백신 효과가 나타나고 또 주가는 계속 출렁거리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 얘기로 가보죠. 지금 반도체 부품이 공급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집콕의 나비 효과라죠. 차를 못 만들 지경이라는 소식 계속 이어지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재밌지만 재밌지 않은 소식인데요. 반도체는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기업의 공장이 셧다운된 정도로 반도체 공급 부족은 심각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 또 일본의 혼다, 그리고 테슬라까지 공장이 멈췄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공장을 멈출 지경까지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집에서 업무하는 재택근무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PC 사양을 업그레이드하게 된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밀려서 한때 사양산업 취급을 받던 PC가 지금 10년 내에 가장 큰 호황을 맞았습니다. 이때 PC 업체들이 자동차는 좀 안 팔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 라인을 PC로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수요가 다시 늘었고요. 특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변화를 주기엔 좀 늦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 텍사스 일대의 한파 때문입니다. 한파와 반도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텍사스 오스틴 일대에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이 지금 몰려 있는데요. 한국의 삼성전자 공장도 텍사스 오스틴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텍사스에 기록적인 한파 또 폭설이 닥쳤고요. 전기가 끊기고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한번 멈추면 다시 재개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칩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할 정도로 지금 미국 내 상황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PC에 밀린 자동차라니 재미있지만 재미없는 소식이라는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가 자주 전해드리는 넷플릭스 소식이지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늘린다고 발표했는데 우리에겐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겠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이었는데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콘텐츠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에 올해 약 5,500억 원을 투자해서 오리지널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게 한국에도 보도가 됐지만 미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7,700억 원을 투자했고요. 킹덤이나 승리호 같은 히트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더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이했던 점은요,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가 당일날 미 CNBC에 나와서 이 같은 발표를 미국에도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직접 봤는데요. 사란도스 CEO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어인 한국어나 스페인어 영화나 드라마를 미국인들이 코로나19에 또 많이 보게 되면서 제작을 늘리겠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인은 자막을 안 본다라는 통념이 있었는데요.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콘텐츠를 한국적으로 만들 때 세계인들이 공감하더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넷플릭스 CEO가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이죠. 미국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 콘텐츠보다 일본 콘텐츠를 더 늘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3.1절인데요. 일본 콘텐츠가 아니라 한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미국 시장에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감이고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말이 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